서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농산물 장터를 열었습니다. 소비자들도 차량에 탄 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반응입니다. 충남 선관위가 총선 예비 후보에게 식사 비용 대납을 요구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고발했습니다. 또 특정 단체가 자신을 지지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예비 후보 B씨를 고발했습니다. 가족문화센터 건립 부지를 놓고 청양군과 청양군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군의회가 부지 변경 예산을 전액 부결시키면서 사업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나는 유권자다. 오늘은 홍성 청년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서 볼 수 있었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산에선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 차에 탄 채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장터가 열렸는데요. 시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자발적인 홍보 덕분에 판매 첫날부터 금방 동이 났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호수공원에 마련된 이색 장터에 차량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원하는 농산물 코너에서 차량에 탄 채로 주문을 하면 물건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에 활용돼 주목받았던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농산물 판매에도 적용된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 접촉이 꺼려지는 요즘,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서로 이제 사람들끼리 접촉을 최소화하니까 그게 또 좋기도 하고 또 굳이 뭐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물건을 바로 이제 차에서 받아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날 판매된 농산물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산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것들입니다. 학교 급식 납품이 중단된 양파와 버섯 등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해 미국 수출길이 막힌 딸기, 재고로 쌓였던 육종 마늘 등입니다. 당장 판로가 막막했던 농가에서도 이번 계기로 다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뭐 버섯 같은 경우도 저희는 버섯 농사 짓는데 버섯이 소비가 많이 안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소비가 많이 되고 그러면은 훨씬 더 감사한 일이죠. 농가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건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한 시민의 작은 아이디어로 서산시가 드라이브스루 장터를 열겠다고 하자 자원봉사자들이 몰렸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입소문을 냈습니다. 우리 시도 남은 기간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나오고 또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판매소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더 뜻깊은 이번 판매전은 오는 27일까지 서산 호수공원 공영주차장에서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건립 부지를 놓고 청양군과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부지 선정에 대해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예산 삭감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군이 가족문화센터 부지로 내세우고 있는 곳은 청양도서관 인근 부지. 당초 폐교된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자리를 점 찍어놨지만 같은 곳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유치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부지 변경을 진행해왔습니다. 기업 입주 공간과 회의실 등이 들어서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은 12,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폐교 부지의 대부분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 이렇다 보니 청양군은 도서관과 학교가 인접한 곳에 가족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접근성과 이용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청양여자정보고에 들어가기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그 자리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으로 도 단위로 유치가 돼야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가족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관은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인근 부지로 이전을 해야지 될 상황인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청양도서관과 청양유치원이 있습니다. 인근에 청양중고등학교도 있고요. 청양군은 추경 예산안 심사에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변경 예산 46억 원을 군의회에 제출했지만 최근 부결됐습니다.
맨 처음 계획했던 부지에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군의회가 내놨기 때문입니다. 공식 인터뷰를 거절한 청양군 의회는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문화센터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시설임은 공감하지만 중앙 심사를 앞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공모 사업에 먼저 확정된 다음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청양군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 선정을 놓고 2달여 동안 갈등을 빚었던 청양군과 청양군의회. 또다시 부지를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공모로 확보한 110억 원이 삭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4.15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만간 본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선거일까지 어떤 일정 등이 남아있는지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3월에는 24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진행됩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기간 몸이 불편한 유권자나 선원들을 위한 부재자 투표 신고와 명부 작성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명부가 나오면 4월 1일부터 6일까지는 해외 거주자를 위한 재외투표, 7일부터 10일엔 선상투표가 진행됩니다. 10일과 11일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신분증만 가져가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 대상은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체가 불편해서 투표소에 가지 못한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소투표를 실시하는데요. 이번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도 거소투표 대상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선 출마자의 후보 등록은 2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비례정당 기호는 현역 의원의 수가 많은 정당일수록 앞번호가 부여됩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기탁금 1,500만 원과 함께 신청서와 전과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15 총선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하루 전인 4월 14일까지 가능합니다.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엔 거리 유세가 가능하고 현수막과 어깨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은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져 학교 방문이 가능하지만 교실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가짜뉴스를 퍼나르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자나 정당은 비방보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만 교실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반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1대 총선은 18세 이상 청소년이 참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보는 나는 유권자다 순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와 젊은 층 유입 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으로 우리 지역 곳곳에도 청년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오늘은 홍성 청년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시골이 좋아 내려온 최성길입니다. 그리고 귀농한 지 3년 차 됐습니다. 청년농부로 지금 시골에 내려와서 귀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령화되면서 지금 일손들이 너무 딸리는데 그런 거를 기계적으로 좀 바꾸던지 그런 거를 이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농사를 지려니까 이제 대농을 할 수 없으니까 소농으로 하는데 이 소농으로 하게 되면은 수익적으로 면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런 쪽에서 이제 시골에서 생활을 하려니까 점점점 생활비가 생활비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지니까 농사를 짓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아르바이트를 하면 딴 데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러므로써 이제 시골에 대해 이제 점점 그러니까 정책이 하는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40이 돼갖고 이제 청년 농부는 아니지만 재작년까지 이제 홍성에서 하는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청년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해갖고 한 달에 80만 원씩 지원받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차니까 이제 40이 되면서 이제 그게 끊겼는데 그런 것들 정책들을 좀 개선하겠고 나이를 좀 올려주거나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청년 농부 그 인큐베이터 사업 같은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 이런 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예산이나 이런 주위에 널리 좀 많이 개선돼 갖고 이게 나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시골에 이제 귀농에 정착할 수 있게 뭐 30대나 40대, 50대까지 지원을 해주거나 이제 도움을 주는 이런 후보를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서울에서 귀농 내려온 박병용이라고 합니다. 81년생인데요. 이제 정책상 마지막 청년 농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청년 농부로서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정책에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조금 이번에 아쉬웠던 거는 하우스 건설하는 거에 대한 그 보조 사업이 나온 게 있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거를 이제 그 수혜를 받기 위해서 면접도 보고 뭐 사업 계획서도 쓰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거를 이제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이제 땅도 구매를 하고 이제 대출도 이제 안 받던 대출을 받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 약속이 지금 그 무산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약속해 주신 것까지는 좀 정상적으로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농지 정보가요 너무 없습니다. 그 농지 정보가 다 숨어 있어요. 아직까지도요. 이제 농지은행 쪽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농지은행에 들어와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나마 이번에 제가 농지를 구매한 것도 그 지역에 있는 그 부동산 업자 하시는 분이 그나마 그 지역 주민이어서 지역 주민들끼리만 이렇게 농지 정보가 이렇게 오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대책이라든지 뭐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자체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기존에 그 약속됐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약속을 한번 하면 지켜줄 수 있는 후보를 저는 원합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예비 후보자에게 식사비용 대납을 요구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친목단체 회원들과의 식사 모임에 한 예비 후보자를 참석시킨 뒤 식비 31만 6천 원을 대신 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특정 단체의 지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해당 단체가 자신을 지지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B씨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정치인으로부터 기부 행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지역 기초의원과 공직 유관단체장의 평균 재산이 6억 8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의원과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관할 대상자 169명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25일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6억 8천만 원으로 30억 이상이 5명,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가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재산이 증가한 신고자는 105명, 재산이 감소한 신고자는 6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도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7조 3,600억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도는 내년 국가 시행사업 2조 5,600억 원, 지방 시행사업 4조 7,900억 원 등 총 7조 3,6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로 하고 대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내년 목표액은 올해 확보한 금액보다 2,100억 원 많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예산 확보 추진 방향은 21대 총선 공약 사업 연계, 정부 신산업 분야 사업 발굴 등입니다. 개학 연기로 급식 납품용 친환경 농산물이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판촉 행사에 나섰습니다. 도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대형마트 전국 119개 매장에서 충남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인데요. 꾸러미 팔아주기 운동을 이어가고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영 홈쇼핑에서 판촉전도 벌일 예정입니다. 당진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과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는 당진시로부터 원단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을 위한 면마스크 1,000장 제작에 나섰습니다. 또 당진시 아미 로타리클럽은 소독제 370여 개를 당진시 노인복지관에 후원했는데요. 저소득 어르신과 생활지원사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미세먼지 알림판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호수공원과 해미읍성 등 총 7곳에 7천만 원을 들여 마련한 건데요. 알림판은 실시간 미세먼지 상황을 알려주는 신호등으로 대기오염 측정소의 측정값을 전송받아 4단계로 상태를 표시해줍니다. 지난해 서산에는 모두 4곳에 알림판이 설치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산군이 깨끗한 도로 환경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이달 말까지 지하차도 세척과 도로변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하차도 2곳을 중심으로 더러워진 벽면을 닦아내고 물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파손되거나 훼손된 도로, 불량 표지판,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오후에 차차 흐려지다 충남 남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저녁에는 충남 전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입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한낮 기온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5도, 당진 6도, 서산과 홍성, 예산 7도, 태안은 8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17도, 청양 18도, 당진과 서산, 홍성은 19도, 예산 20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저녁에는 충남 전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빨래는 잘 마르지 않겠고요. 세차도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에 충남 남부부터 비가 시작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 시작되는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다소 쌀쌀하겠지만 일요일부터는 점차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0.5m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둔화되면서 대유행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3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마이클 레비 스탠퍼드대 교수의 분석인데요. 매일 50건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를 보고한 7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올 가을까지 또는 1년 내내 유행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 속에 나온 반가운 분석인데요. 그렇다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고요.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